안녕하세요. 형님 다 오셨네. 아, 수고해, 수고. 예, 예. 형님들 여기 좀 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에 고교연합의 준창단 세 분께서 나오셔서 애국가를 제창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마음가짐을 통일하자라는 뜻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지했고 투표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런데요,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저와 같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대통령 지켜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이런 마음가짐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상훈 국가원로회의 의장님이십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공직에서 활동하시고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국가원로회의에서 의장으로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굉장히 지 생각만 해.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저와 같이 국방 전선을 지킨 전우 여러분, 국가원로회의 회원 여러분, 90대 노인, 6.25 참전 명사, 그 다음에 월남에서 대대장을 한 이상훈 장군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 격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아주 평화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 5,000불 이상, 그 다음에 농국가로서 먹고 살 걱정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9개월 됐는데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여러분 6.25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6.25 때 18세에 난 그때 국민소득 40불, 그 다음에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었고, 그런데다가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가 3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아주 묵사발이 됐습니다.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아주 텅텅 비었습니다.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대국이 된 것은 내가 연설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누구의 덕택입니까? 이승만 박사가 6.25 때 유엔 참전국을 16개국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호 바우이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을 한국에 70년 동안 주둔시켜가지고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바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산업혁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다음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여러분 김동길 박사 아시죠? 김동길 박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유튜브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한 여러 대통령 중에서 제일 나쁜 대통령들이 4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영삼이, 두 번째는 김대중이, 세 번째는 노무현이, 네 번째가 문재인이. 이 네 사람이 우리나라를 망칠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4억 5천만 불 6천억을 북한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이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현재 발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다 없애는 탈원전 이래가지고서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서 많은 좌파들이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이가 한 것이 가장 나쁜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언론계를 완전히 좌파했습니다. MBC, KBS, SBS, 그 다음에 JTBC, YTN 전부 다 좌파가 됐습니다. 그 언론계를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을 장악했습니다. 많은 좌파를 뿌리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11차 촛불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9차 촛불 시위 때 김명민 국회의원이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서 빨리 윤석열 정부를 쓰러뜨려가지고 다시 우리 좌파들의 세상을 잡자. 이래가지고 지금 촛불 시위가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들 여러분들이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연기시켰습니다. 이번에 다시 탄핵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들의 촛불 시위를 반드시 분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좌파의 촛불 시위를 분쇄하자! 분쇄하자! 여러분, 반드시 윤석열이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윤석열이가 이뻐서 윤석열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대한군인의 창설 70주년 행사 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 말이야, 대통령 좀 세게 해. 왜 그렇게 금이하냐? 지금 5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정권이 교체되는지 잘 모르겠다. 좀 더 세게 하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를 반드시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여러분, 이제 11번째 대사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근혜 때 촛불 시위하는 것을 모르고 속았습니다. 이번부터는 절대 속지 말고 이들이 촛불 시위를 반드시 분쇄하자! 분쇄하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촛불 집회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좌편을 향해서 삼각지형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피켓을 열심히 드는 걸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왔다라고 상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피켓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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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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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청년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방문을 했다가 만난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국장님들, 뭐 행정관, 비서관님들이 제가 오늘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행사, 이 집회에 지금 대통령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호성을 지르는지, 어떠한 구호를 외치는지 하나하나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외치는 우리의 함성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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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는 이규택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우리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3전년에 떠오르는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지금 한 5만 내 10만 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 전쟁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념 전쟁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2의 6.25 전쟁이 총만 앉는 것뿐이지 사상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 세력 간에 지금 전쟁이,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체제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력 속에는 이른바 촛불 난동 세력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과 똑같은 나라를 파괴하고 국가를 반역하는 바로 촛불 좌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오늘 광화문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우리 자유우파 윤석열 정부를 체제 정복을 하려고 지금 나오고 지금 행사를 아마 오후 5시에 한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제가 한 7차례 떼서 정계천에 그들이 촛불 난동 세력들이 집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모두가 5년째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 때 주도하는 인물들이 다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한 그 주동 인물들이 다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안진걸이라든지 김문희라든지 유희종이라든지 다 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촛불 세력들이 누가 지시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 서울대학 교수였던 좌파의 화신 백낙천이가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서 만일에 촛불 난동 세력을
부시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 이 나라의 역적인 반역자인 문재인을 구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다음에 지금 주사파 세력에 날뛰고 있는 저렴에 날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는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재명 가면 과거 알죠? 이석재 통진당 세력과 함께 손잡고 그리고 성남의 동부적 세력을 알고 있죠? 그 이재명을 먼저 구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저리 만났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난 대통령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당선되자마자 광주를 가시고 동화마을을 가고 아니 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사 묘소를 가지 왜 가시냐. 그 얘기를 했더니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 확고히 자유우파 보수의 자유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도 확인하면서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 여러분 다같이 윤석열 정부를 믿고 반드시 국가의 원흉인 문재인을 구속하고 이재명을 구속한 다음에 우리 정의가 흐르고 정말 양심이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하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자. 회복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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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뉴스 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김용, 이재명 대선 캠프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남욱, 유동규, 화천대유의 경제공동체들이 하나하나 불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재명 구속되는 일 멀지 않았습니다. 송대석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상임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대한민국에 한 2,000여 명의 장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여 명이 절대 이대로 공사를 가도록 만들 수가 없다 하고 들고 일어난 2018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장성당 상임 대표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는 그냥 막연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자리를 지키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해가 저물고 저 나쁜 세력들이 다 물러갈 때까지 한 번도 뜨지 말고 이 자리에 지켜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의하는 분들 전부 목소리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또박또박 6가지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기절 한 기절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은 우리의 이 외침이 씨가 되고 자라서 거목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한 기절 한 기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또박또박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와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첫째, 천벌 받을 촛불 세력
국민들이 박살내자. 그러면 끊어서 하겠습니다. 천벌받을 촛불 세력 국민들이 박살내자. 국민들이 박살내자. 좋습니다. 다시 더 크게 천벌받을 촛불 세력 천벌받을 촛불 세력 국민들이 박살내자. 국민들이 박살내자. 한 번만 더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천벌받을 촛불 세력 천벌받을 촛불 세력 국민들이 박살내자. 국민들이 박살내자. 두 번째,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천벌받을 촛불 세력 천벌받을 촛불 세력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천벌받을 촛불 세력 천벌받을 촛불 세력 좀 더 힘차게 해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천벌받을 촛불 세력. 천벌받을 촛불 세력 세 번째,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박살내자. 우리가 박살내자.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박살내자. 우리가 박살내자. 이 기운 갖고는 박살 못 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박살내자. 우리가 박살내자. 좋습니다. 다음, 민심이 천지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지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내려치자 촛불 세력. 내려치자 촛불 세력.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내려치자 촛불 세력. 내려치자 촛불 세력.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이 함성은 우리 조국 땅에 씨가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되고 자라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좀 더 힘차게 고함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남 민심 심판한다. 성남 민심 심판한다. 망국 세력 촛불들을 망국 세력 촛불들을 성남 민심 심판한다. 성남 민심 심판한다. 망국 세력 촛불무리 망국 세력 촛불무리 성남 민심 심판한다. 성남 민심 심판한다. 망국 세력 촛불 세력 망국 세력 촛불 세력. 마지막입니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저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거지요? 네. 전부 와 함성 지르고 끝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 플랜카드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90%가 되는 것과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제가 더 원하는 것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상상 맞나요? 여기 저를 기준으로 좌편에 계신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90%를 위해서 피켓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를 기준으로 우편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구속을 위해서 피켓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분들은 윤석열 지지, 우편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구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다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의 든든함을 갖습니다. 오렌지색 머플러를 두르시면서 광화문과 시청과 서울역과 이곳 삼각지까지 뒤덮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분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강우명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 여기 뒤에 하는 데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맞다, 멸공이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 강우명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겹게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종북 주사파를 적결해야만 대한민국이 산다는 절박한 신념을 가지고 자유파 애국단체 촛불 저지 국민행동 81개 단체 회원과 애국 시민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6개월로 접어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귀순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안보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사업, 대장동, 백현동 사업 비리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며 사법 리스크가 턱 밑으로 조여오자 정치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조작 수사 막는데 민주당이 역할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탄핵 운운하며 민주당사 압수수색 들어가자 국정감사도 중단하는 등의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연일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규모 전투기 훈련, 동해 해상 완충구역의 방사포 발포 등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때 이재명과 민주당 한일 프레임으로 한일 관계를 왜곡시키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위까지 내팽개치는 극단적 친일몰이에 나서는 것은 한일에 숨겨진 반미 선동으로 80년대 좌파 운동권 사고의 발로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북 좌파인 민주당과 양반 귀족 노조인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를 저지하고 박살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에서 지지층 늘리기의 정략적 산물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주력 촛불부대 세력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는 노동자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사 대응의 원칙인데, 노조에게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한 민영사상의 면책이 주어졌지만 사측에는 없이 대체 근로를 불허하고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 수단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측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무기가 불법 노동쟁의 후 피해 회복 수단이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인데 사측을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악법으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노사관계에서 과보하고 있는 기종 노조들이 기업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노동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노동정책 규탄과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몰아가는 종북 주사파 촛불 세력 민주노총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우리 절대적 적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15일에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을 가졌으며 이어 오늘 11월 5일에는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과거 통진단 세력 주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규모의 좌익 촛불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시대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그들은 제2의 광우병 촛불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목을 옥죄이며 정권 퇴진을 백책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반민주, 반국가, 반헌법 세력인 종북 주사파는 협치 대상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감하는 진보 진영과는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이제 종북 주사파들을 단호하게 척결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단체도 종북 주사파 척결을 위해 온몸을 내던져야 합니다. 문재인이 울산 선거개입 등 개인 비리는 물론 탈원전 적폐 비리 등이 적폐 청산과 이재명이 낙마처럼 얽힌 비리 수사도 정광석화처럼 처리하여 그들이 단죄를 물을 때 대한민국의 공의와 공정과 상식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또 김정은과의 불정 관계에서 발생한 시살된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조작과 기순허브 강제 북송 사건 등 조속 수사하여 문재인과 관계자들은 법에 의한 단호한 처벌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찬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제2의 광우병 난동 사태와 촛불 망령 쿠데타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선동 백책하는 정복 주석파들의 음모를 반드시 박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십시다. 제가 종북 주석파 촛불 세력 척결하자 하면 여러분께서는 척결하자를 3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종북 주석파 촛불 세력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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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제 탈북민 청년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광수야,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반공으로는 안 돼. 뭐라고요? 반공으로는 안 돼. 그리고 또 이어서 말했습니다.
승공으로도 안 돼. 승공으로도 안 돼. 오직 멸공이야. 이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단공으로 부족하고 승공으로는 성이 안 찹니다. 해야 되는 건 오직 뭐? 멸공입니다. 멸공할 수 있는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안에 반드시 멸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연대 대표 이희범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긴다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 오늘 좌파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해서 이게 행진하기로 했는데 신고가 10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1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쭉 다 돌아봤습니다. 오늘 좌파들이 모여봤자 최대 맥시멈 10,000명도 안 모입니다. 자기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 화물연대가 행진에서 먼저 오기로 했는데 행진을 포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적이 나타나면은 구경하고 있으면은 지는 것입니다. 맞불을 지르면은 이깁니다. 맞불을 세우니까 적이 와봤자 쪽수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포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있다가 촛불 세력들도 여기 행진에 올 때는 불과 숫자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은 뭐든 시작하면은 끝장을 봐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문재인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그거는 간첩 두목도 아니었습니다. 간첩 두목도 아니고 중간책밖에 안 된 그런 인간을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래요. 그 얼마나 찌질입니까? 문재인은 진짜 찌질이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문재인도 찌질인데 그 밑에 있는 인간들도 다 찌질이에요. 국어 사진을 찾아보면은 좀비라고 있습니다. 좀비가 국어 사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나긴 세월을 이 살아있는 시체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시체들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판판이 보면은 늘 져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이 있었고 했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아있는 5년 동안에 이제는 끝장을 봐야 된다. 끝장을. 저 좀비들하고도 끝장을 봐야 되고 주사파하고도 끝장을 봐야 되고 세계 공산당하고도 끝장을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찌질이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이라 그랬는데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요, 철학자요, 정치인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저는 제일 존경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위대한 사상가요, 정치인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누구입니까? 행동가, 대한민국 최고의 행동가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생각한다면은 이승만, 박정희 정도 존경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상훈 장관님이 90입니다, 연세가. 90의 노부를 이끌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6.25 전쟁에 10대의 몸으로 참전을 했고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공산당하고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또 공산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근데 그 이후에 저분은 쉬지 않고 아스팔트에서
주사파하고 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상훈 장관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우리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상훈 장관님 같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시작한 전쟁,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저런 군인 정신을 갖고 싸우면은 우리는 반드시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지금 물러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벌떼처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전 국민이 다 보고 전 세계인이 다 보는 자리에서 양보하지 않냐고 전쟁했습니다. 사상전에서 김문수는 위대한 일을 했는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를 위해서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도 협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사람 생각이 틀렸다고 봅니다. 주사파하고 공산당하고는 절대로 협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산당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존립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남아있는 5년 동안에 마지막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공산당하고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강국, 군사강국이 될 수 있다. 공산당하고는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협치해서는 안 된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과 자신이 또 했는 말을 반드시 약속 지키고 5년 후에 진짜 당당하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주사파가 촛불들이 난동을 시작했지만은 제가 오늘 보니까 강화문은 동아면세점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정강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이 동아면세점과 강화문 광장을 진짜 가득 덮었습니다. 가득 덮었습니다. 거기 모인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싸우고 있습니다. 또 대한문에 우리 또 청년들이 모여서,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바로 등을 쥐고 촛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서울역에 그들이 행진해 오면은 그들을 공격하겠다고 서울역에서도 진지를 구축해서 싸우는 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해본, 이겨본 경험이 있는 본진에 이게 다 모여있습니다. 여기서 좀비들이 올 때 마지막 일격을 가할 본진들이 여기 모여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5년 동안 공산당과 국내에 있는 종북 주사파가 반드시 싸워서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5년 후에는 이 땅에 자유, 민주, 대한민국 반드시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날씨가 춥던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여러분들 그리로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5년 동안만 나오면은 이 나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싸워봅시다, 여러분. 예, 말씀 마치면서 제가 공산당 하면은 여러분들은 끝장내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 끝장내자! 공산당! 끝장내자! 공산당! 끝장내자! 예, 윤석열 5년에는 반드시 공산당들 끝장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우리 애국 전사들과 함께 집회를 할 때요, 그 민주노총 집회자 참가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나와가지고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해체 같은 피켓을 들고 나오십니까?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니십니까? 왜 정치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나에게 일감을 주는 내 상위의 관리자가 이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1만여 명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수, 90% 이상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 집회에 나가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소수의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 세력들이 우리 소중한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민노총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또 민노총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지켜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오늘은 예정되지 않았지만 민노총과 충돌할 때는 우리 민노총을 공격하지만 민노총 안에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 편이다, 우리 편으로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다시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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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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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고 있는 최락 TV의 그 최락 가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락입니다. 자, 손머리 위로. 태양아 승리를 위해 안비야 내려라 우리를 위해 백두산 성기여 높이 솟아라 우리는 끝없이 나가리라 소망은 하나 열망도 하나요 험난한 가시밭길 우리는 간다 기쁨도 하나 슬픔도 하나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서리라 태양아 나라 승리를 위해 안비야 내려라 우리를 위해 백두산 성기여 높이 솟아라 우리는 끝없이 나가리라 자 여러분 소리 질러 대한민국 지켜내자 지켜내자 촛불난도 몰아내자 희망도 하나요 험난한 가시밭길 우리는 간다
내려라 우리를 위해 앞으로 백두산 성기여 높이 솟아라 우리는 끝없이 나가리라 우리는 끝없이 나가리라 자, 여러분 철학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이유가 말이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뉴욕에서 욕했습니까? 욕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바이든 조롱했습니까? 절대 안 했습니다. 이 MBC의 조작 보도를 보고 제가 10분 만에 음향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작곡가고 또 노래하는 가수다 보니까 이 사운드 머신을 많이 만져요. 그러다 보니까 10분만 딱 들어봐도 이게 욕이 아니고 또 바이든을 조롱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촛불 난동 이 세력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탄핵시키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데 자, 촛불 난동 몰아내야죠. 네.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보니까 이 자유라는 이름이 들어간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 중에서 조금 전에 드렸던 노래는 제 노래 중에서 태양의 길이라는 노래고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말 우리가 부를 노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곡이고 또 이 노래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회 전 회장이셨던 이경자 대통령이 제발 이 노래 좀 만들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용하는 이 자유통일을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이경자 대통령 작사한 노래.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통일가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 남겨진 교회여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대로 절망 말고 포기를 말아요. 당신을 또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목숨 다해 그날 위해 함께 가자 자유를 위해 한 목숨 바쳐 내일을 향해 자유통일 위하여 김치왕조 몰아내고 세습 정권 부셔버리고 승리하자 해방하자 이뤄내자 자유통일. 자, 다같이 소리 질러. 고통과 시련 속에 남겨진 결의여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대로 절망 말고 포기를 말아요. 당신을 또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목숨 다해 그날 위해 함께 가자 자유를 위해 한 목숨 바쳐 내일을 향해 자유통일 위하여 김치왕조 몰아내고 세습 정권 부셔버리고 승리하자 해방하자 이뤄내자 자유통일. 자, 한 번 더. 김치왕조 몰아내고 세습 정권 부셔버리고 승리하자 해방하자 이뤄내자 자유통일. 자유통일 누가? 자유통일 자유통일
최락이었습니다. 앵콜하면 양양가 할 수 있는데 앵콜하면. 예,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 안전정지하겠습니다. 저기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삼각지역 지하철역에가 있고요. 여러분들 뒤편에 월드마크 뒤편 쪽에 경찰에서 설치해 놓은 화장실 차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대 중간 사이 인도변에가 물이 있습니다. 물 한 병씩 저희 자유와 연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김씨왕조 몰아내고 자유주의 욕하자라는 노래 가사가 참 인상적이었고요. 이 대한민국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 몰아내야 되죠? 문재인, 이재명 구속하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하라! 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물러나라가 외쳐주는 그날, 또 우리는 문재인, 이재명이 구속되는 그날이 같은 함성으로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춘희 송파구청장을 역임하실 우리 국민노조 법률원 의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 법률원 의장 박춘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망국적인 촛불 세력 온 국민이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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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세력과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100여 개 이상의 단체가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파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는 바람 앞에 벽불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구를 전 세계는 겪으면서 아파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달래주고 민생을 가져가야 할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민노총 방탄법이라는 노란 봉투법을 제출해놓고 있고, 그리고 또한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매해야만 하는 그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가의 재정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표만을 의식한 채 여당과 정부의 강렬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폭거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 범죄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온 정당이 온몸으로 그것을 저지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그리고 국가까지 보이콧하면서 이재명 개인의 방탄 정당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란봉투
내용, 그리고 또한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불법과 폭력을 저질러도 그것이 노조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노조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또한 아무리 폭력을 저지르고 손해가 많이 발생을 해도 그것이 노조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한 소송이라면 소송도 청구할 수 없다는 2중 3중으로 민노총을 보호하는 방탄법으로서 불법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특정 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망쳐놓고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민족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산업화를 일궈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폭렬을 누리게 한 박정희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끊임없이 폄훼하는 것은 물론이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유교 사변을 그 암침을 왜곡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 어린이들을 마음껏 선동하고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도한 정교조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교육 계획을 이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교육 개혁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애국파 동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 개혁을 확실히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난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인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은 적견의 대상이지 결코 포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무리들이 정말 많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는 3개 독보성, 종북 주사파, 그리고 기종노조 민노총, 교육 파괴 정교조,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애국은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똘똘 뭉쳐서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냅시다. 네, 야, 오늘 모든 영상 가운데 가장 속이 시원한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연대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는 민경우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요, 본인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는 대한연대 상임대표 민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90년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2번에 걸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주사파 활동을 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이 구속되는 장면을 보면서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TV를 유심히 보면서 검찰이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김용의 범죄를 소명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런 정도면 이재명은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우리가 수세이거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공격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들을 적극적으로 배진하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었다. 어제를 기점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합니다. 자, 어제를 기점으로 이재명은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는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공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색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들어주실랍니까? 여러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세 가지를 갖고 싸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치의 수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당을 균열시키는 거, 구체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내 곳곳에서 싸우고 있지만 정작 가장 무서운 일이 저 38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났죠. 이제 북한 애들이 뭘 할까요? 7차 핵실험을 하겠죠. 그리고 북한 애들이 온갖 미사일을 동원해서 남한에 대고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한을 향해서 전술핵을 쏘겠다라고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맞죠? 우리 다 신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내에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38선을 둘러싸고 형성된 이 외교 안보 군사 영역에서 우리가 응당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대한 과제입니다. 맞죠? 자,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핵을 저지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북한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위협하는 김정은을 몰아내야죠. 여기까지도 맞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영역에 들어서면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북한 핵을 갖고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이 안보 위협이 본격화되면 사실 많은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의 지휘라인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이런 정당의 역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국군 통수권을 무력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죠. 저 시내에서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은 정파적 이익에서 할지 모르지만 한반도 평화위기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통수권을 위협해서 북한 핵에 대한 정치적 단계를 해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이재명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저는 우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파는 다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게 우파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을 구속하는 싸움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싸움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싸움에서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을 뜨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들리시나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극단적인 친일이랍니다. 민주당의 당 대표가 북한이 전술핵을 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아니라 그 더 많은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단적인 친일이라고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괜찮으시면 동의가 되시면 더 한번 크게 올려주시죠. 박수로 쳐주시죠. 저는 한반도 평화와 이재명 구속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이재명이 구속되고 퇴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안보 태세를 저해하고 극단적인 친일몰이로 안보 태세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당대표죠. 향후 몇 개월이 될지 모르는 이재명을 수사하고 구속하는 오랜 싸움이 지속될 겁니다. 그렇죠? 김영희 구속됐죠? 아마 정진상 구속되겠죠? 또 여러 사람 구속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인가 이재명도 사법처리의 대상에 오르겠죠. 한번 같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왜 구속되어야 됩니까? 이재명이 왜 구속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근본 원인이고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 모르는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에서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 원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받아주십시오. 이재명이 구속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첫 번째, 대장동에 자금을 대선 자금으로 끌어들였고 성남FC 그 다음에 쌍방울에서 부정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 이유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니네들이 이재명을 구속해야 되는 이유는 이재명이 니네들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에 동의가 됩니까? 이재명이 알고 봤더니 빨갱이더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네가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는가는 우리는 관심 없어. 네가 빨갱이인가는 나중에 보자. 그런데 일단 네가 알고 봤더니 저 대장동에서 그리고 저 성남FC에서 저 쌍방울에서 엄청난 자금을 조성해서 대선 자금으로 뿌렸잖아. 그것 때문에 너를 구속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구속 사유는
우리의 검찰이 하나하나 낱낱이 폭로했어. 이것 때문에 구속하는 거죠. 자, 동의가 되시면 조금 더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주시면. 저는 향후에 사실은 정치적 과정을 잘 모릅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 모르는 과정을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재명을 왜 구속할 거야? 라고 하면 이재명의 성남FC 대장동을 얘기하고 이재명 걔 범법자야. 범법자는 민주당 당대표이든 대통령이든 제1야당의 무슨 원내대표든 간에 구속되는 게 민주주의야. 그리고 그걸 법치라고 해. 법치에 위반되면 누구라도 구속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합시다. 뭐냐면 이재명이 알고 봤더니 우리랑 좀 생각이 달라. 민주당 니네 편이잖아. 민주당 그리고 생각이 좀 빨개.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갤럽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김영희 구속되는 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5% 빠졌습니다.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단결하고 공격하고 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지나가는 관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은 구속될 만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갤럽 여론조사 무슨 여론조사에서 5% 10%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리면 민주당은 깨집니다. 민주당이 깨집니다. 이재명, 문재인 같은 그러니까 강성 라인을 제거하고 민주당을 그래도 말이 되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세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깨야만 민주당 내에서 한 명의 죄송합니다. 내려오라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어쩌면 우리는 어제를 계기로 해서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공격하는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은 누구냐면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리는 그 5%입니다. 5%가 아니라 10%로 끌어내리는 순간 민주당은 깨집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갈 길을 잃습니다. 자, 그 싸움을 합시다. 자, 제 주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의 역사적 분기점에 이르렀습니다. 부정비리를 자행하고 국정을 농단한 이재명과 그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법치와 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열어냅시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모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에서 함께 단결하고 다 함께 싸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뒤로 가면서 연락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우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대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분들이 회개하면서 이 보수 우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연사는요, 대한민국의 정말 소중한 인물이십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왔으니까 찍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되살려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도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는 됐지만 아직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전히 문재인의 잔당들은 남아서 곳곳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된 사람이 몇 있어요. 서욱 국방장관 오늘 새벽 구속된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해경청장 구속된 거 아시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방조범 어떻게 보면 막아내지 못한 면에서는 주먹, 그들이 불이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무너뜨렸죠. 이제 구성이 됐죠. 자유 대한민국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뿌리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뿌리가 누굴까요?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해가면 결국은 그 뿌리가 나옵니다. 불리한 자, 불법한 자, 나라 망가뜨린 자, 국민에게 고통을 준 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죠? 네, 심판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속된 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용입니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이 오늘 아침에 대선 비리 사건 관련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 불의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들은 선거 부정에 익숙한 자요, 부정선거에 이은 자이기 때문에 대선 자금 불법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선고가 나면 하나하나 나면 그 정체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는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이재명 그리고 함께 문재인도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정말 국민 앞에 속죄하고 자숙해야 될 자들이 지금 다시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소위 촛불 집회입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불의한 자는 자숙해야 합니다. 불법한 자는 정말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도하게 촛불 집회라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유 시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이런 불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 집회 아니라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아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 집회 때처럼 우리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 살아갈 그 세상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이 불의의 세력과의 싸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문재인 정권 우리가 박살내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시작했는데 평탄하게 잘 가고 있습니까? 무척 어렵죠? 예, 문재인 잔당들이 지금 국회를 맡고 있고 법원을 맡고 있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는 힘을 뭉쳐서 문재인 정부의 잔당들을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쳐다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재명 반드시 구속해야 됩니다. 법의 심판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유민주진영은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잠시 하다 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짧은 시간 되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이기는 정당이 되고 이기는 시민이 되고 지지 않는 자유민주진영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싸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기는 길이 시작됐습니다. 건들리지 말고 우리 똘똘 뭉쳐서 하나 됩시다. 우리와 싸워냅시다. 뒷전에 앉아서 숨어있지 맙시다. 다 함께 나와서 자유대한민국 반드시 살려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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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국민교육헌장 다들 아시죠? 다 같이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네요. 우리 청년들이 귀한 노래 만들었으니까 다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왔어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옷 그 밑에 카메라 밑에 있어요. 이거 드릴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패스가 너무 작아. 대전에서 올라왔고 저는 문재앙이 교회를 시작해서 사회 전체를 공산당식으로 탄압할 때부터 이승복 어린이가 죽으면서까지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친 그 정신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티셔츠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그때부터 개사곡들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자작곡들을 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국민교육헌장을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노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고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해.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저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높인다. 단공민주 정신에 부처란 애국의 종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그리고 손에 물려준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으면 우리 한 번만 이 노래를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한 번 다시 다 같이만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다시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는 민족 죽음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무를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제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 이에 우리의 나라가 발을 밟고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든든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전하다의 성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긍휼과 실지를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정통을 이어받아 영원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용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높인다. 한국민주 정신에 부처란 애국의 종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